예, 앞에서 영문자소서니까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지금 글이지만 말하는 상대가 있다. 어떤 상대냐, 요걸 인식하라고 말씀드렸고, 영문자소서 하니까 따로 또 부담을 보통 가지시니까 영문하고 국어하고 조금 그래도 더 유의할 점. 근데 기본적인 메시지는 영어든 국어든 처음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거는 다 똑같은 원칙을 따른다, 이 말씀이고, 혹시 좀 생각해 봐야 할 거, 세 번째로 면접이란 거고 굉장히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나 붙여달라고 이 서류를 내는 거고, 자소서는. 면접이란 건 나 붙여달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 앞에 실제로 앉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같은지 다른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 같은 점은 뭐 간단합니다. 아까 얘기한 부분, 이 지침. 이 얘기한 모든 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하실라도 지금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도 요것들을 따라 하는 게 최선입니다. 한 가지 다른 거는 앞에 사람이 있고 이러고 나를 쳐다보고 물어보는데 이거 생각하면서 말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세화가 돼 있고 그래야지 그 자리에서 생각하면서 하긴 힘들 것인데, 글 쓸 때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다른지 조금 한번 그럼 더 보시죠. 면접 때는 면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 눈빛이 좀 달라진다든지 표정이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보셨던 사람이 그냥 갑자기 뭐 딴 데 쳐다보고 있다든지 손장난하기 시작한다. 아, 내 얘기가 3,000포로 빠졌나? 아예 심하면 이게 뭐 4,000포, 5,000포까지 가 있나? 본능적으로 조금 알 수가 있죠. 이게 안 되죠. 글은 글 써놓고 내가 사정관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뭐 볼 확률 거의 없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반응을 읽을 기회가 없어요. 면접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응받고 순발력을 발휘해서 조금 만회도 되는데 여기는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두 번째, 면접이라는 건 대개 보면은 뭐 자기소개 해보세요 하든지 뭐를 이제 물어요. 그럼 묻는 거에 대답하면 되잖아요. 이건 딱 글을 쓰려니까 자기소개 해보세요.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자기소개서든 뭐 스테이트먼트 퍼포스든 뭐 하나 좀 내세요. 그 자꾸 이제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질문 묻는 거에 답해라는데 질문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에 대해 답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무리 암묵적이라도 그래도 질문이 있습니다. 상황이 질문 만들고 우리 세대 젊어서 유학 나올 때보다는 지금은 또 그 원서 작성 요령까지 같이 보내준데 거기 구체적으로 질문들이 나오기도 해요. 질문이 있으면 거기 답하면 되고요. 어쨌든 근데 내가 쓰는 말은 무슨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답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 생각난 대로 쓰는 게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는 1번. 내 카운터파트 이 건너편에 사람 하나 앉아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말을 하는 거를 내 글로 쓴다고 했는데 이것도 대화입니다. 상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 번째 포인트는 나한테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죠. 면접관의 경우에는 어쨌든 사람 얼굴을 그 앞에서 보거든요. 근데 사정관은 보지도 않고 누군지 모르죠. 이 글 통해서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려나 뭐를 아무래도 덜 하게 될 수가 있죠. 나를 의식한다든지 어떤 배려를. 반면 면접관보다 부담이 더 크다는 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면접관은 딱 앞에 앉아서 사람당 뭐 면접자 한 명당 5분, 10분. 요즘 뭐 단체 면접 많이 하니까. 면접관은 근데 일단 서류 낸 사람, 사정관이요. 사정관은 서류 낸 사람은 다 봐야 돼요.
그것도 잠깐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보다 이 사람 쓴 글 보면은 좀 길면 2페이지, 3페이지, 뭐 5페이지까지도 있어요. 일단 한번 훑어보듯이라도 대충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이 이렇게 조리게 써져 있지 않으면은 훑어서 읽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읽어야 돼요. 피곤하죠. 자꾸 강조하는 바처럼. 지 혼자 마음대로 봐야 된다. 부담은 더 크고 배려는 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좀 더 정성을 들여서 그냥 글 하나 써서 이렇게 절로 보낸다가 아니라 사정관이 앞에 있는 것처럼 사정관 눈을 맞춰야 돼요. 눈을 맞추고 붙잡고 나 여기 꼭 가야 되니까 나 좀 보소. 내 말 좀 들어보소. 호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앞에 없으니까 그 글에다 어떻게 담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그렇다고 또 오버하면 안 돼요. 내 얘기할 거에 매몰돼 갖고 내 생각만 하고 막 혼자 떠들면은 10중 8구는 삼천포로 빠집니다. 삼천포로 빠지면은 일로 가는 거예요. 라운드 파일링 캐비넷. 대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니까 양쪽 증명이 다 있는 거예요. 상대에 어느 사람이 있다. 거기 맞춰서 얘기하는데 오버돼서 내 얘기만 한다. 그것도 대화를 잘 못하는 거죠. 한 가지 근데 제가 또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쓰다 보면은 영어로 써야 되고 어쩌고 부담 가고 힘드니까 그럼 대충 얼마 쓰면 돼? 그러면 보통 단어를 얘기해요. 몇 페이지라고 안 하고. 몇 페이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폰트 사이즈 뭐 얼마로 해갖고 뭐 더블 스페이스로 2페이지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2페이지를 내가 그만큼 그냥 채워야 된다. 그러면 생각이 어떤 모드로 들어가냐 하면 아까는 적극적으로 나 좀 보라고 그러고 눈 맞추고 내 얘기 좀 듣고 열심히 들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채워야 되는 거니까 어떤 기본 의무사항을 내가 떼었느냐. 이런 식으로 가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떼움이라는 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거꾸로 이게 나를 전부 배워줄 수 있고 좋은 기회인데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이게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굉장히 제한된 기회예요. 그럼 하나라도 더 나한테 득이 되는 걸 담아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거꾸로 뭐 때우는 얘기가 나온다.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읽었을 때 반응은 물론 상대방에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저는 뭐 면접도 이렇게 뭐 하고 이제 연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식의 사정이라는 것도 해보고 하는데 이거 왜 꼭 내라고 하는지 아세요? 특히 외국 학교나 기업에서 기업보다도 학교에서 더 할 겁니다. 그 밖에 내는 거는 그 전 학교의 기록, 성적표. 성적 나오죠? 수치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GRE, GMAT이나 뭐 이런 거 내라고 토플이나 토익 내라고 점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역상 하나를 똑같은 토플 점수인데 내가 더 쳐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별로 달라질 여지가 없어요. 이 자소서는 굉장히 내가 받는 점수를 해서 받는 점수에 굉장히 차이가 날 여지가 있어요. 그거는 사정관이 좀 주관적이지만 이거 하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지표, 성적은 뭐 중간치였다. GR이 그냥 어느 정도 괜찮아. 근데 뭐 얘는 토플이 약하네. 어쩌고 하는데 이거 잘 써놓으면 이 학생 뽑아요. 누굴 뽑겠어요? 여기서는 차이가 굉장히 날 수가 있거든요. 아울러서 근데 바로 이어서 빨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학생들을 보면은 자소서에서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차이 나게 안 썼으니까요. 차이 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거기다 그냥 그대로 이만큼 떼우고서 고만고만하고 남들 비슷하면 된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좀 공헌을 들일 필요가 있다. 내지는 공헌을 들였을 때 득을 볼 수 있다. 딴 거는 득을 그렇게 못 봐요. 어차피 점수 나와 있고 거기에서 달리 평가할 여지가 없고요. 결국은 전체 종합해보면 같은 점이 사실상 거의 다 같다. 면접 때는 좀 이런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더 어렵다. 근데 그래서 면접 때보다는 똑같은 유의사항이지만 같은 포인트지만 면접 때보다는 더 정성을 들여 준비를 하고 하는 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거기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4번에 그럼 1, 2, 3번에 사정관이 누구냐? 영어, 국어 차이 나느냐? 면접과 뭐가 다르냐? 자, 이런 걸 인지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란 말이냐? 물론 여기 뭐 벌써 제가 뭐 두 가지식으로 다 담았죠. 이것만 지켜도 기본 한다. 80점은 딴다. 한번 보세요. 이 전체 얘기에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페이지는. 할 거 많은 것 같죠? 서로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비슷한 것도 같고 잘 모르겠다 하는데 아예 비주얼리 해드리면은 바로 이 얘기예요. 두 가지씩만 잘하면 다른 건 저절로 된다. 뭐가 저절로 됐냐? 다 저절로 돼요. 우선 배는 건 근데 처음에 적어도 세 꼭지는 바로 연결이 됩니다. 두 가지씩 하다 보면 이거 의식 안 해도 자동적으로 충족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에서 두 가지씩이라는 게 뭐냐? 이미 아시겠죠? 거두절미하고 그냥 결론부터 질른다. 두 번째, 결론부터 나왔으니까 그 앞에 보통 같으면 할 게 한참 얘기를 펼치고 빌드업을 하고서 내가 딱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딱 하고 싶은 얘기부터 그냥 바로 딱 질르라 이거예요. 서술이 없어지죠? 아까 서술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 얘기는 그래도 있어요. 서술이 아닐 뿐이에요. 할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1, 2번이 충족되면서 서술이 아니라 딱 질른 얘기를 보완하고 설명하는 얘기가 돼요. 자연스럽게 되고 그게 2번이고요. 두 가지씩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각 문단별로 이렇게 쓰라는 거냐? 전체 글 전체 이렇게 있으면 글 전체 흐름을 그런 식으로 쓰라는 거냐? 답은 둘 다입니다. 조금 이따 더 배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게 두 갈씩이면 이게 할 말이거든요. 두 갈씩으로 하라. 두 갈씩은 뭐다? 그럼 크게 봐서 요거 요거 두 번째 꼭지, 세 번째 꼭지는 첫 번째 꼭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이 전체가 다시 또 두 갈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말은 자연스러운 순서가 뭐냐면 서술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요지가 나와요. 빌드업을 다 한 다음에 세팅을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훈련이 그렇게 돼 있어요. 훈련이자 성향이 결국 이게 뜬금없이 확 결론부터 질르는 게 자신도 없고 해버릇하지 않았고 리스크가 크니까. 근데 그렇게 대화를 소통을 안 됩니다. 그건 특히 서양 문화권과 소통을 할 때는.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은 좀 바쁘고 뭐 프레셔 많은 상황에서는 이걸 선호해요. 장황하게 세팅도 하고 빌드업도 하고 이거 안 기다려주거든요. 아예 더 가깝게 누구든지 우리나라 사람이면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던 말 기승전결. 현대상에 이거 안 통한 얘기예요. 제가 이건 아주 과감하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한가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기승전결은 뭔지 이해를 하시죠? 얘기 어떻게 꺼내고 승 조금 더 발전시키고 한번 그냥 딱 뒤집어서 재밌게 만들고 딱 결론 낸다. 기승전결이에요. 두 가지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하고 기만 남습니다. 그것도 순서가 바뀌고 결이 나오고 기예요. 기라고 굳이 하는 거는 얘기를 꺼내려면 이제 꺼내는 얘기 이게 서술에 해당한다 해서 이게 기 부분에 담긴 얘기가 결부터 튀어나왔잖아요. 결을 보완해서 해명하고 설명하는 또는
결에서 어떤 주장을 했으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다 담아라 이거예요. 승전 자세히 보시면 제가 그냥 지워버렸잖아요. 승전은 나올 여유가 없어요. 이 포맷에서는.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 뭐 자세히 설명하면은 기가 서술에 그럼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얘기 꺼낼 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그건 결을 봐야 알거든요. 그 무슨 얘기 하려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걸 다 듣고 앉았다? 피곤해요. 근데 결부터 지르면 이건 뭐에 관한 얘기다. 자기소개법에 관한 얘기다. 이것부터 나오지 않고 이걸 뭐 할 얘기 다 돌아다녀갖고 영어, 국어 뭐 다른지 아십니까? 하기 하고 뭐 글쓰기 하고 다른 거 이 얘기 다 하고 나서 그러니 영문자소서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거 장황해서 못 들어요. 근데 앞에 그 얘기가 기예요. 얘기를 처음 꺼내는 거거든요. 설명이 좀 더 붙게 해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쓴 글은 결국은 읽는 사람도 보면은 2번, 3번을 읽어야 돼요. 한 번에 안 읽어집니다. 처음에 앞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얘기가 왜 나온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한참 읽다가 뒤에 가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앞에 그 얘기였구나 하면서 올라가서 다시 봐야 돼요. 그 재미없어서 못 읽어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영어식으로 이렇게 쓰라고 많이 권장하죠. 첫 문장은 결인데 topic sentence라고도 얘기합니다. 첫 문장 긴 게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말이 그냥 바로 그냥 딱 질러 있어요. 다 설명이 안 되더라도. topic sentence라는 건 이 문단 또는 그 아래 몇 문단에 하고자 하는 topic, 주제어가 이겁니다 하고 딱 던지는 거예요. topic sentence가 명확하면 그 다음에 일일이 내용이나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겠구나. 대충 이렇게 뭔가 예상이 서면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게 어디로 맞춰 들어간 얘기인지 왜 나오는 얘기인지 의미가 뭔지 어떻게 내가 판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된다는 얘기죠. 벌써 내가 마음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topic sentence 딱 듣는 순간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중요한 얘기가 이 맥락과 흐름, context 다 영어로 굳이 쓴 이유가 글쓰기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말로 그냥 맥락과 흐름 하면 그냥 지나칠까 봐. 이 앞에 컨텍스트가 명확하죠. 얘기가 나올 때. 그러니까 한 번만 들으면서 다 들려요. 하는 얘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전은 이런 얘기 포맷에서 나올 여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요. 그건 얘기를 여유 있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지. 보통 기승전결하다 보면 또 기 부분에서 벌써 장황해져요. 사실은. 자, 다시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가 2가지씩으로 했죠. 이게 중요한 거고 2번째, 3번째 보조하는 설명입니다. 3번째 또 보조하는 설명. 이렇게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게 2번째고 3번째는 이유도 되지만은 뭐가 좋다. 이게 왜 효과가 난다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하고 이 글 쓴 사람하고 글을 읽는 사람이 우선은 생각을 서로 갖춘데 맞춘 걸 확인이 되잖아요. 이거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 접수가 됐죠? 그럼 자, 똑같은 데 맞춰놓고 거기서부터 같이 움직이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긴 쉬워요. 같은 데 맞춰놓고 거기서 그럼 얘기가 이렇게 더 나오고 저렇게 더 나오고.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To follow what you're saying. 캘리브레이션이 처음에 대해서 서로 맞췄기 때문에. 보통 많이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기 달 떠 있으니까 저기 달 떠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달을 볼 거예요? 달 보라고 하면 손가락까지 볼 거예요. 이미지로 비유를 하면 나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같은데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러고 달 보라고 하면 달 가리키는 이 포즈하고 이 손가락만 맵니다. 나 옆에 같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점과 내가 있는 곳을 맞추고 달 보세요 하면 달 보게 돼 있거든요. 글 쓸 때도 똑같아요. 내지는 이건 진짜 글쓰기 아주 기본인데 생각보다는 또 이거 잘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얘기 꺼낼 때 일반론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약간 더 벙벙하더라도 내가 얘기 꺼냈는데 동의가 되는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잖아요. 일반론이니까. 거기서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좁혀갖고 생각합시다. 거기서 조금만 왼쪽으로 가서 봅시다. 같이 가서 그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일반론을 시작해서 더 구체적인 그 강론이나 세세한 부분 들어갈 때는 그렇게 이제 되는데 요것도 나중에 한번 주의나 자기 쓴 글을 보시면 여기서 바로 출발하는 글이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약간 뭐 우스갯소리로 언젠가부터 지금 뭐 한참 됐지만은 합법증에 싸고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고서 얘기를 시작해요. 뭐 어떠니까요? 어디 무슨 얘기 하려는지도 모르고 무슨 입장에서 어디서 출발한 얘기도 모르는데 말을 시작을 그러니까 해요. 그 용법이 처음 나왔을 때 되게 황당했거든요. 어쩌라고 어떠니까 모르거든요. 요즘은 근데 일상화돼서 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우리말만 그런 게 아니고 영어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화법이 생겼어요. 영어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so 처음 만나서 얘기할 건데 so 하고 얘기해요. 우리말 그러니까 하고 똑같죠. so라니 뭐 어땠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서도 딱 그렇게 시작하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떠니까 전혀 모르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은 오른쪽은 무엇이냐 한번 눌러봅시다. 뭐 또 나올게. 두괄식이 뭐냐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사실은 질문이 또 남죠.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지르고 이게 그러니까 하고 얘기가 똑같아요. 무슨 결론이요? 거기에 대한 제 답은 첫 문장 topic sentence 바로 이 결이라는 데서 결이라는 게 뭐냐 이 결론은 뭐냐 독자의 질문부터 바로 답하는 모양새. 독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 생각은 이겁니다. 그거부터 바로 나가는 거예요. 자소서니까 내가 한참 준비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다를 수는 있죠. 그거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서로 우선 맞춰놓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이 있던 질문이 서로 없었어도 이 자소서라는 거 써내라고 할 때는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부터 답을 해놓고 얘기해 나가지. 안 그렇고 뭐 딴 얘기부터 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데서 시작했는데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다른 데서 시작한 것도 알겠는데 어디서 쟤는 시작했다? 이게 판단이 안 되죠. 그러면 우호적으로 같이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있어도 이거부터 일단 짤막하게 답을 해놓고 거기서부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나올 수 있게 말을 짜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모든 얘기가 제가 잔소리 같아요. 나도 민망한데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하는 잔소리를 지켜서 글 쓰는 경우는 거의 제가 못 봐서 하는 얘기예요. 뻔한 얘기 같은데 그 리마인더를 생각하시고 이 얘기들을 그냥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는 두괄식이라고 그러는데 개조식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개조식이 뭔지 이게 개조식이에요. 땡땡땡 찍땡이라고 하는 거. 찍땡. 잘된 두괄식은 잘된 겁니다. 잘된 두괄식은 개조식의 서술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어디 정부 보고서나 이런 데 개조식 또 군대에서도 많이 쓰고 하니까 일반인 그냥 서술체로 쓰던 사람들은 좀 싫어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서술을 위해서는 짤막한 공간에 아주 명료한 서술을 위해서는 제일 뛰어난 서술 구조예요. 그냥 보통 서술식에 익숙한 사람은 이것도 눈이 아프고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다고까지 해요. 싫다고 하는데 익숙해지면 이게 제일 편합니다. 제일 끝에 페이지에 말씀드릴 텐데 결정적으로 이게 뭐가 다르냐. 영어는 이게 그냥 서술형의 어순이에요. 영어하고 어순이 다르다 많이 얘기하는데 한 문장 안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얘기를 어떻게 펼치느냐.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나온 거예요. 영어는 말하더라도. 이걸 안 지키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 얘기할 때 하고서 그냥 온데 3,000포, 5,000포 다 돌아다니다가 서서를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대화가 힘든 겁니다.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페이지 왼쪽 내용, 이 부분이요. 왼쪽 큰 꼭지 3개 있는 거. 이 전체가 두괄식이자 개조식이고 하나의 어떤 그냥 사례, 모범 사례라고 가끔 감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를 배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펼치는 게. 그래서 예시로 하나 배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럼 한번 보시죠. 여기서는 주 메시지가 자, 얘 하나만 챙기면 나머지 다 되는. 거의 다 됐죠? 복잡하게 한 얘기 많은 것 같았지만은 두 가지씩만 생각하고 계절식 생각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습관이 그렇게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한번 봅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뜯어볼게요. 이것도 크게 보면 지금 내가 계절식으로 나온 거죠. 앞에 큰 거는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씩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한다 이거예요. 처음에 이거 묻는 말에 답하라. 아까 두 가지씩이니까 결론부터 얘기해라. 뭔 결론이냐? 그럼 물어본 질문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답해라.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질문이 없어요. 찾아보면. 요즘 주어지는 경우. 근데 중요한 거는 시츄에이션 상 암묵적으로라도 거기 전제된 질문이 있다 이겁니다. 제일 웃기는 경우 같은 거는 글이 아니고 면접을 갔다고 생각해서요. 이거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면접 보라고 해서 면접장 떠오는데 누구세요? 왜 왔어요? 황당하죠. 면담은 덜 황당하지만 똑같아요. 결제권자한테 우선 보고를 해야지 그 다음에 결제를 받을 테니까 보고를 하려면 문을 뚝뚝 열고 들어왔는데 앉아서 이렇게 딱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왜 왔나? 첫 번째 질문이 그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튀어나와요. 어떤 얘기. 뭐 하러 왔어? 실제로도 그렇죠. 거기서 오늘 날씨가 좋고 아까 말한 대로 새소리도 아름답고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죠. 무슨 건에 대해서 보고하고 결제하기 전에 올리기 전에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왔는지 자체가 불분명해요. 그럼 한참 동안.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럼 올바른 반응이 뭐냐? 키워드가 용건입니다. 아까 그 자소서 자료 들고 간 사람 붙잡고 얘기할 때 용건이잖아요. 키워드가. 힘든데 왜 굳이 붙잡고 내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그걸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 용건은 뭡니다. 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용건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제가 먼저 질문이 진짜 없다. 그럼 이 질문이라도 있는 겁니다. 아주 우호적이지 않고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운 사람. 이러고 내가 문서를 냈는데 이건 뭐냐? 그게 그 사람의 질문이거든요. 왜 나한테 가져왔어? 나 할 거 많어. 정 힘들면 그거부터 딱 붙잡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그 학교에 가고 싶어서 내 소개를 하고 이러고 그리고 또 저기 원서 요강에도 있어서 이렇게 작성해서 냅니다. 답이 되잖아요. 내 용건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면접 같은 경우는 왜 왔어?까지는 좀 뭐하고 요 질문 정도는 분명히 물어보지 않아도 나오는 질문이죠. 물어보지 않아도 나온 질문이라는 건 얘기하면 좋다 이거예요. 답을. 여기저기 아무데나 취직되려고 다 하냐? 아니면 딱 우리 회사하고 네가 왜 맞냐? 왜 우리 회사냐? 이 질문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물어보진 않더라도. 한 가지 더 보면은 문서 제목 자체에 질문이 들어있잖아요. 퍼스널 스테이트멘트도 있지만 대개는
statement of purpose라고 유학 원서 보면 목적 서술이에요.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은. 무슨 목적이냐? 이 문서 내는 목적. purpose니까 그게 용건이잖아요. 용건부터 얘기해야 된다. 이것도 자꾸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게 되게 딴 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거 되게 우sob이잖아요. 되게 단순한 얘기 같고. 10중 8구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써온 거 보면은 딴 얘기부터 시작해요. 질문에 용건은 안 되고 그냥 딴 얘기부터 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왔어? 그런데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날씨도 좋고 뭐 새도 지저귀고 뭐 꽃도 이쁘고 어쩌자는 겁니까? 대충 여기 쓴 것처럼 뭐 이거 비슷한 얘기 아니겠냐 제 생각에. 이거 장황하게 쓸 필요 없잖아요. 내 용건은 뭡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1, 2, 3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얘기는 뭡니다 하는 거를. 근데 이 얘기를 워낙 당연하니까 생략할 수도 있지만 형식상은 이 얘기부터 나가는 거라고요. 딴 얘기부터 하지 마세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 어떻고 할아버지가 어떠셨고 아버지는 어떻고 학교 얘기 이거부터 꺼내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엉뚱한지 지금 배시죠. 너 이 문서 왜 냈니? 면접장에서. 왜 우리 회사 왔니? 우리 할아버지가요. 말이 안 맞아요. 맥락이. 엉뚱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두 가지씩은 결론부터 써라. 결론은 뭐냐? 질문. 질문을 받아서 해라. 질문이라는 건 안 물어봐도 너무나 명확하게 있는 거다. 상황이 질문을 만든다. 아니면 원서 지원 작성 요강의 질문들이 어떤 때 몇 개 예시가 됩니다. 그거를 답하든지. 근데 그 다음 항목이 재밌잖아요. 묻지 않는 말에도 안 물어봤는데 어떻게 아냐. 그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엉덩이. 알아서 제때 답하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답도 하고 알아서 제때 해라. 요거 얘기 한번 보시죠. 묻지 않은 질문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갈식으로 쓰면 이게 다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체가 두 갈식이라고 그랬죠. 첫 문단도 두 갈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갈식의 예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거 그대로 앞에 있어서 베껴온 거예요. 첫 문장 토픽 센텐스니까 결론을 짓는 겁니다. 결론 질러놓고 보면은 질문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순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급한 질문부터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 질문 답되면 질문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두 갈씩만 닿으면 다 저절로 된다. 저게 결론이었는데 첫 번째 질문. 두 갈씩이 뭔데?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야죠.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질르고 그게 두 갈씩이 뭔데에 대한 답입니다. 거두절미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생각나는 질문이 그래도 돼요? 보통 얘기할 때 보면 앞에 빌드업하고 셋업을 굉장히 길게 했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뭐 하지 말라면서 뜬금없이 이것부터 튀어나와도 돼요? 그게 그 다음 질문이에요. 보세요. 결론부터 바로 튀어나와도 괜찮은가? 답이 그래서 설명을 하잖아요. 보통 같으면 네가 서술로 넣었을 텐데 그게 뒤에 들어가면서 앞에 질른 거에 대한 설명이 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보세요. 자, 내가 사정관이고 거기서 이렇게 글을 써내는데 퍽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나 했다고요. 결론부터 질렀어요. 그럼 질문이 나가잖아요. 그게 뭔데? 그럼 그 다음에 그게 제대로 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실제 이 두 갈씩 글을 쓰면 내 머릿속에서 딱 그 질문이 생각났을 때 바로 그 답이 나온 거예요. 서로 간에 실제 인터액션이 있지 않지만 인터액션이 일어나는 식으로 되는 거죠. 내 생각 돌아가는 순서와 요 결이라고 하는 거 그걸 맞춰서 딱딱 맞춰서 집어내놓으니까 읽을 때 얼마나 편해요. 읽을 때 편하기도 하고
아, 얘 봐라. 내가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체계에 딱 맞추네. 그러니까 똘똘하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요. 체계적이네. 그러면 답이 나오죠. 제일 마지막 건 뭐냐? 제일 마지막 건. 그러면은 두 가지씩 오케이. 알아들었는데 어디까지 하라는 얘기냐? 문단별로 하라는 얘기냐? 글 전체도 그런 얘기냐? 뭐냐? 그에 대한 답. 적용 방법이나 범주는 글 전체로 하냐? 부분별로냐? 다 하면 좋다. 여기서 묻지 않은 질문이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죠. 유심히 보시면 첫 번째는 topic statement니까 질른 거고, 그 다음 나온 건 다 질문이에요. 물지는 않죠. 묻지 않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묻지 않은 질문입니다. 묻지 않은 질문이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순서라는 개념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순서 얘기 꺼냈으니까. 자, 첫 번째 두 꼭지 됐는데 알아서 제때 대답하라고 그러고 순서라고 아예 얘기를 했어요. 순서 뭔지 지금 대충 보셨지만은 그 자연스럽다고 자꾸 얘기하는 그 순서가 아닌 순서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예문인데 첫 번째 요거를 순서가 요때 나오지 않고 제일 뒤로 뺐다고 치자고요. 그럼 글이 두 가지씩만 하면 다른 건 저절로 된다고, 소설은 그에 대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두 가지씩이 뭐냐 하는 이 질문이 해소가 안 됐는데 소설 어쩌고 딴 얘기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요건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요게 첫 번째 나왔어야 돼요, 얘기가. 그러면 소설은 그대로 그에 대한 설명 부연으로 나오니, 뭐 요 소설에 대한 얘기가 부터 나오면은 잠깐 또 얘기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잠깐 흐트러졌거든요. 근데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은 이 묻지 않은 질문의 수가 최소화가 돼야 돼요. 순서가 맞아야 그렇게 돼요. 순서가 안 맞으면 질문이 더 생겨요. 이 얘기부터 들으면 그건 또 뭐 하는 얘기냐? 설명해봐라. 똑같은 질문을 내가 똑같은 답을 할 텐데, 내용은 똑같은데, 그 답을 듣기 위해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늘어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벌써. 내가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차례대로 조리 있게 안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버릇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유용한 팁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최소화되는 게 맞는 순서예요. 이리저리 더 물어볼 필요 없이, 근데 미니멈 물어볼 거. 당연한 얘기, 지금 한 얘기. 순서가 아닌데 꺼낸 얘기는 뭐 잠깐이면 그 다음에 읽으면 해석이 될지 몰라도 어쨌든 순간적으로는 그 뜬금없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 근데 얘기가 앞에 거는 어쨌든 내가 할 필요가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근데 독자가 물어보지 않았을지는, 이거 말이 복잡한데 설명 다 하고 하는데 독자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안 던졌을 얘기는 상관없는 딴 얘기라는 거예요. 이 맥락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 질문할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사정관이. 쉽게 말해서 삼천포로 빠진 겁니다, 그것도. 그럼 어떻게 배우느냐? 잘 나가다가 뭐 엉뚱한 얘기 하나, 이게 어디 가서 붙는지 모르는 얘기인데 엉뚱한 얘기를 꺼내네. 처음에 괜찮게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좀 조리 있고 체계적이고 그런 건 아닌가 보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봅시다. 요게 조금 다른 종류의 문제가 있어요. 이 순서나 맥락 얘기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필수라고 했는데 내 지자랑 내가 장점이 뭐냐, 경험을 해봤다. 뭐 구체적으로 뭐 그럼 실적이 있다. 내지는 뭐 거창한 게 업적이 있다. 지자랑을 깨넣어야 될 텐데 어떻게 깨넣느냐가 문제가 돼요. 순서하고 같이 밀접하게 가는 얘기가 이 맥락이 맞아야 되거든요. 앞에 큰 무슨 흐름인데
그 흐름의 일부가 돼야지. 이거 처리할 재주가 없으면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어디 뭐 제2저자, 제3저자 하더라도 교수님하고 같이 낸 뭐 페이퍼가 몇 개, 4개 있다. 4개 뭐 리스트를 이렇게 딱 적어요. 아니면 내가 뭐 상 탄 거 쫙 적어요. 그 자체가 얘기가 사실 안 되거든요. 그 지자랑은 어떻게 하느냐, 요것도 문제가 돼요. 제가 비유를 해서 제일 비슷한 게 생각나는 게 PPL 다들 싫어하죠. 우리 희진 학생 PPL 드라마 많이 봐요? 우리 집사람도 PPL 되게 싫어해요. PPL이 뭐냐? 표해드릴게요. 뭔가 달달하게 남자 여자가 썸을 타다가 고백을 해야 될 타이밍 같은데 남자가 목 탄다고 돌아서서 갑자기 음료수를 꺼내서 먹기 전 이게 PPL이에요. 맥락을 그냥 확 깨는 거예요.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삼천포 뭐냐는 게 이게 다 이런 얘기거든요. 안 맞아드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먹었으면 됐지 이러고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PPL이 싫은 게 이 자리에서 실감이 돼. 왜 얘가 자꾸 배주고 나오면 뭐하냐? 얘가 하도 그냥 물을 먹으니까 여주인공도 열을 받아요. 여주인공 열 받으면 또 이런 짓을 해. 지도 먹어요. 뭐 이러고 해서 뭐 PPL이 이러고 뭐 둘이 같이도 먹고. 자, 이 페이지 얘기하는 서술이 지금 완전히 깨졌습니다. 상관없는 게 나왔죠. 지자랑도 근데 PPL 같은 문제가 있어요. PPL 꼭 넣어야 되거든요. 드라마가 돈을 받아야지 찍을 거 아니에요. 넣는 방식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건데 어떤 드라마는 아예 대놓고 그냥 이거 PPL입니다 하고 그냥 과장해서 오버해서 배주기도 하는데 지자랑도 그래서 그거를 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흐름을 만들고 그 얘기에 일부를 넣어야 돼요. 그것만 얘기하려고 말을 꺼내면은 지자랑 한행은 PPL 바로 보이면서 상품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지 거꾸로 더 네거티브해질지 그건 모르는 거고 어떤 렐레반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밑에 예문이 약간 뭐 인위적이긴 한데 이거 보세요. 내 연구 관심이 뭐 어떤 현상인데 그래서 뭐 석사 과정 중에 이거 하다 보니까 무슨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해봤더니 결과가 생각보다 좋으니까 뭐 전에 논문으로 이게 PPL이거든요. 전체 근데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하려고 나온 거죠. 적어도 형식은 그렇게 갖춰야 된다 이거죠. 내가 썼던 게 너무 심하면 교수님 연구에 뭐 보조해서 뭐 3저자라는 뭐 그러면서 근데 이 얘기를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전화를 게재된 게 있다. 내가 너무 공부 잘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서 대학원 1년차에 나는 벌써 무슨 전화를 몰랐다. 그거 쓰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해서 논문을 보고 나는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거 더 연구하고 싶다. 자동적으로 내가 얘기 아까 했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인데 본인이 안 하는데 내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딱 하니까 얘 공부 잘하는 애네. 그 말 안 나왔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났기 때문에 더 강력해요. 설득 효과가. 그래서 근데 너희 학교는 왜 가냐? 그것까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석사 논문 때 뭐 이러고 해서 했는데 지금 어렴풋이 생각에는 뭐 좀 이런 아이디어가 더 있는데 나 혼자는 안 되겠고 그 학교에 그런 걸로 뭐 조금 뭐 유명한 교수가 있다니까 그 지도하에 내가 이런 연구를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너희 학교에 특별히 관심 있다.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PPL 또 튀어나온다. 되기 싫어. 돌려봅시다. 쭉 일단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이제 왜냐면 예문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일단 나간 페이스로 설명을 조금만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오케이 앞에서는
순서 이런 거 유일하고 아까 얘기가 이 스페이스가 때워야 될 자리도 아니지만은 쓸데없는 거 넣을 정도 넣는 자리도 아니다. 귀중한 자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얘기가 어느 한 토막이라도 나온 모든 얘기는 그 자리에 낄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거나 내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없으면 군더더기죠, 뭐. 사정관이 읽어보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딱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 왜 쓸데없는 얘기 왜 또 꺼냈냐? 이유가 명확한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만큼 왜 걸린 게 큰 글 아니에요. 이만큼 나한테 중요한 글인데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써야죠. 그렇게까지 이 얘기가 꼭 여기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않다면은 그럼 나온 질문이 근데 이거 왜 여기 썼니? 왜 들어갔니? 가장 솔직한 답이 별 생각 없으니까 별 생각이 없다는 거는 이만큼 써야 되니까 빈칸을 채우려고 넣었다는 거. 더 무서운 게 근데 나는 이거 꼭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우리 과 수석이에요. 뭐 이런 거. 내가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딱 렐레번트한 얘기인가요? 사람마다 이게 생각보다 꽤 있어요. 남이 옆에서 보기엔 그렇게 중요한 얘기나 그렇게 도움되는 얘기 아닌데 자기 생각엔 나 요 얘기 꼭 하고 싶거든요. 그거 집어넣다 보면은 얘기가 헝클어집니다. 아까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래서 뭐 좋은 얘기해서 점수를 더 땄느냐 못 땄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건 점수를 실제로 그냥 까먹는다고 봐야 돼요. 또 다른 경우 안 맞는데 넣는 거 의도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뭐 다른 거 글 쓰는데도 그렇고 음악 같은 데 많이 나와요. 일부러 조금 안 맞게 해요. 평이하기만 하면은 지루해서 재미가 없어가지고 불협화음도 넣고 뭐 그 화성 진행도 이상하게 하고 그것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들을 때는 조금 이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구나. 야 그거 기가 막히다. 내지는 최상으로 얘기하면 신의 한 수였구나. 근데 솔직히 그거 자신이 있으세요? 이 짧은 글 안에 더구나 이렇게 압박이 많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상하게 한번 튄 얘기를 되게 멋있게 수습할. 멋있게 수습이 안 되면 튀는 거에서 마이너스 먹은 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뛰어나기 전에는 들어먹히지 않을 얘기예요. 자꾸 강조하는 게 대화이다. 실제 대화를 생각해 보면은 상대가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얘기도 적극적으로 꺼내는데 너무 내 기준, 내 시각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그러면은 이쪽에서 쭉 보세요. 요 꼭지 해결됐죠? 요 꼭지 해결됐죠? 순서 얘기도 아까 해결됐죠? 쓸데없이 나온 얘기에 대해서 이거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남은 문제가 이거예요. 내 기준에서만 보느냐? 이거 뭐 메타인지라고 요즘 뭐 하죠? 남이 옆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배나를 내 눈에 안 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튀는 문제가 있다? 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보면 헐만한 얘기니까 나는 넣는데 근데 주위 사람 길 가는 사람 붙잡고 100이면 100이 다 그거 상관없는 얘기인데 아니면 너는 하고 싶은지 모르지만 별 감응이 없다. 감동, 감흥, 감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냐. 비유를 하자면 생각난 게 우리나라에서는 꽁이란다고 그러죠. 타조예요. 잘 알려준 게 뭐가 쫓아오고 자기가 위험하면 구덩이에다 머리를 박아버려요. 그러면은 자기 쫓아온 위험한 게 안 배죠. 그럼 된 거거든요. 자기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기 관점만 생각하지
객관적인 관점이나 남이 들 때 다르게 뵌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꿩은 우리나라에서는 꿩 얘기 많이 하는데 보통 서양 문화권에서는 타조 얘기를 이거 하거든요. 저 혼자 그냥 머리 쳐박고 숨어보면. 근데 이 그림을 집어넣겠다고 찾다가 보니까 또 이게 그렇더라고요. 지금 정설은 이 관점을 착각해서 타조가 숨는 게 아니고 뭐 딴 것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그러는데 보통 내 얘기가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지 혼자 지가 안 뵌다고 지 관점에서만 생각한다 이러면 안 된다. 자 대충 그러면은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다 풀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글쓰기였잖아요. 아까 처음에 한번 면접 말하는 거하고 비유를 했는데 한번 마지막에 점검을 해보죠. 요것도 면접할 때에 면접 어떻게 하면 잘 하는가 이 강의할 때 나온 얘기 같아요. 근데 위에는 옐로 카드니까 하면 안 되는 거. 당신은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그때 발표한 조 대표님이 직접 본 사례들이고 이걸 우리 관점에서 다시 평가를 해보면 이런 행동들은 다 이게 justifiable 되느냐 나중에 해명이 되거나 충분히 이유 있다고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답은 irrelevant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은 irrelevant니까 그냥 중립으로 0점을 받았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굳이 그걸 들고 나왔다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건데 아쉽게도 결과는 마이너스예요. 리스크에서. 자 이쪽에 한번 보시죠. 이게 라이언이죠. 라이언이 엄지척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들은 다 어떤 사례냐면 앞에 이거 얘기하라고 했죠. 가문이나 뭐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뭘 하고 뭘 할 수 있고 뭘 하기를 원해서 이 서류를 냅니다.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를 면접장에서 일어나는 거냐 글을 써낸 데서 하는 거냐 갖고 풀이한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